와이프들은 통장에 꽂아주는 돈만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질문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은행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기를 하셨나.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투자자로서의 삶도 있고 네. 뭐 이제 가장으로서의 삶도 있고 강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네. 사실 이 얘기 하면요, 다른 분들이 저 새끼니까 저렇게 됐지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일단 은행에 나올 때 이미 제가 투자했던 물건들에서 시세 차익이 7억 정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전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행을 그만둔 이유 자체가 저는 은행에 다니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나는 전업 투자자지만 양아치 전업 투자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와이프가 공기업에 다녀요. 일종의 철벽통에 다니죠. 그러면은 와이프도 공기업에 다니는데 와이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돼 있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요 1년 새에 키오스크 들어온 데가 엄청 많습니다. 카페를 봐도 그렇고 롯데리아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은행원들이 사실 하는 일들이 키오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와서 적금금리 얼마예요? 금리 얼마예요? 예금금리 얼마예요? 얼마예요? 가입해드릴까요? 자동이체 걸어드릴까요? 이거 인터넷 뱅킹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비대면 계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원들이 지금은 사실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은행원들이 은행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물건 이렇게 뭐 보험을 판다든가 펀드를 권유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권유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외에는 별로 은행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 제가 35이었는데 4이었나? 5이었나? 헷갈리네요. 근데 그때쯤이었는데, 저는 45이면은 제 동기들을 포함해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려 나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대들이. 그럼 잘리고 나면 그때는 우르르 다 잘려서 나오죠. 또 서로 경쟁해야 돼요. 우리 취업할 때 경쟁했던 것처럼. 전 그러고 싶지 너무 않았고요. 그리고 45세면 제가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예요. 그 교육비도 제일 많이 나갈 시기예요. 그럼 그렇게 교육비 많이 나가는 시기에 현금흐름이 제로가 돼서 버티는 게 저는 훨씬 더 리스크하다고 봤어요. 경쟁도 훨씬 치열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아기가 어려서 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을 때 먼저 그만둬서, 제가 35세부터 45세까지면 적어도 10년이란 내공을 저는 더 쌓은 거잖아요. 회사 다니시던 분들보다. 이게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는 것과 밖에서 생활하는 야생의 생활은 내공에 이게 쌓임이 달립니다. 후생님도 아실 거예요.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공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10년 뒤에 은행에서 온실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온실이라는 은행에서 생활을 하다가 야생에 던져졌을 때 과연 저랑 붙였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이길 확률 한 10%? 10%도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0년 정도 저는 내공이 쌓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찍 그만두고 그렇게 내공 쌓는 기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저한테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사실 은행 다니면서 냈던 7억이라는 수익이었어요. 왜냐면 7억이라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연봉이 많이 쳐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세전 7억이니까 뭐 팔아서 세금 내고 5억 남는다고 하면 5년치 그래도 연봉은 벌어둔 거잖아요. 물론 연봉이 1억도 아니었지만. 그러면 5년 정도는 내가 뭔가 실패를 해도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계속 도전해서 그 사이에 뭔가 이뤄내면 나는 충분히 남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만뒀던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살아남기는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살아남을 그런 먹이는 이미 세이브 해두고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바둥거렸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말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됐을 때 팔려면 저한테도 현금 흐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은행을 그만둠으로써 현금 흐름이 없어진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확실히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 강의를 시작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네. 나름 꾸준히 2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제가 2017년 2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2년 좀 넘으니까 좀 주변에서도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이번에도 마감 칠 정도로 이제 좀 네임밸류도 생겼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는 지금은 저는 수익화를 시켜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은행을 그만둔 이유 자체가 전업 투자를 하려고 은행을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평생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데, 부동산 투자만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어서, 이젠 어느 정도 강의 흐름도 안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정규 강의를 하고 한 3, 4개월 정도를 쉴 거거든요. 쉬는 동안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을 지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아놓으신 돈을 되게 잘 활용하셨잖아요, 사실. 쉐어하우스도. 네, 쉐어하우스도 하셨잖아요. 최근에 오픈해서 네. 정착시켰고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쉐어하우스의 처음은요 그 충남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충남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샀던 아파트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네. 아, 쉐어하우스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왜냐면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으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내가 살려는 아파트 투자하려는 아파트 앞에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사서 쉐어하우스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대학교 거기 기숙사 수용률이 높았던 거를 그 인지를 못해서 게다가 또 1학기랑 2학기는 엄청 다른데 2학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석 그러니까 집 2개로 해서 총 12명이 들어올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꾸몄는데 2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서 게다가 인테리어비도 엄청 실수를 해서 많이 들이고 해서 엄청 막 진짜 난장판에 부렸었는데 이번에 진짜 어차피 망한 거 거기서 매몰 비용 때문에 버티고 있느니 확 털어버리고 서울로 올라오자 잘 되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연초에 확 접고 1월달에 서울로 올라왔고요. 아, 쉐어하우스로? 예, 쉐어하우스 2개를 서울로 옮겨왔고요. 오. 옮겼고 지금 똑같이 12석 만들어서 다 만실됐어요 지금은. 만실돼서 이번에 2번째 월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해서 또 현금 흐름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만들었죠. 또 어떻게 또 현금 흐름을 또 만드셨어요? 뭐 강의도 있고 쉐어하우스도 있고. 고의 부분은 번외적인 거기 때문에 오피셜한 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요 2개 정도고 이제 고 넥스트 스텝은 제가 하는 대로 또 다음에 후랭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 녹화를 예약을 해둬야 그러면서 얼굴을 비칠 수 있겠죠? 직장인 분들도 네. 퇴사를 꿈꾸시는 예비 퇴사 꿈나무들 그쵸.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내공을 쌓아나가야 되고 인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회사에서 퇴사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퇴사 준비를 했다는 게 돈은 7억이라는 돈 자금은 마련해서 퇴사 준비는 돼 있었지만 사실 제가 말하는 퇴사 준비라는 건 퇴사하기 전에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준비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안 됐어요. 여분의 시간을 뭔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저 같은 분들도 저는 사실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45세에 내가 잘린다고 하더라도요. 저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저처럼 7억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배우자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아니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책임하게 저처럼 때려치고 나오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전 진짜 못된 놈이에요.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만약에 내가 내 직업 자체가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서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회사라도 같은 비슷한 업종으로 복직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그러면 좀 그만두고 도전해보신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으면 남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내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그걸로 해서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년치 연봉 되는 거를 미리 저처럼 확보를 해놨다. 최소한 뭐 2, 3년 정도라도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만두고 나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은데 그 그만둘 때도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어떤 게 있는지는 최소한 들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뭐 내공이나 이런 얘기들을 뭐 가찮겠지만 제가 뭐 내공이 쌓여봤자 얼마나 쌓였겠냐만 내공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오면 진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달라 보이냐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맥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 다닐 땐 잘 몰라요. 왜 사람이 재산이야? 내가 어차피 이 시간에 앉아서 출퇴근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 알아봤자 내가 뭐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직장 상사랑 친해지면 승진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친구들이랑 친해진다고 이 사람들이 날 승진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더 벌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재산이란 건 그냥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도 넘어갔었는데 그만두고 나와보니까요 진짜 사람은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죠. 예전에는 그냥 회사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우리 회사 더 빡셌다? 우리 회사가 더 힘들어? 막 누구 회사가 더 힘든지 막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대화였다면 지금은 야 너는 요즘에 뭐해?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뭘 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나 형 요즘 저 뭐 독서토론 동호회가 되게 커져서 그걸로 카페를 엄청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내 강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내 강의를 저 카페에 컨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돈으로 연결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 후배랑 만나서 야 너네 지금 카페가 수익화가 못 되고 있는데 그 카페 수익하는 방법을 나랑 같이 논의해보고 내 강의도 이렇게 어떻게 연결시켜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진짜 돈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가. 그 사람들이 심지어 회사 직원이라도 이 사람이 일본어를 뭐 번역하는 회사에 다녀. 근데 제가 넥스트텝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일본어가 좀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을 봤을 때 일본어 번역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준비하는 게 일본어가 좀 능통하면 좋은 일인데 제가 뭐 얼마 정도 페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뭐 부업으로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도 컨택이 되는 거고, 진짜 모든 인맥들이 이게 연결돼서 나한테 수익화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게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친분적으로 좋고 마음의 여유로움도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업 파트너나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후랭이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도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이제는 사람들을 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와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 둬야 돼요. 많은 부자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바꾸라고.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네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라는 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주변에 그냥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는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분들을 회사를 나오시기 전에 최소한 그분들과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만두실 때 힘듭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있어요. 저도 진짜 1년 반 이상 힘들었어요. 강의도 사실 모집이 잘 안 되고, 제가 유명한 강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 모집도 잘 안 되고, 막 3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막 강의 모집도 잘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장으로서 집에 뭐 어쨌든 부동산으로 번 거는 번외로 치고, 아마 여러분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면 아실 겁니다. 와이프는 부동산으로 번 돈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이프들은 통장에 꽂아주는 돈만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을 못 버는 백수예요. 강의를 3달에 한 번씩 하면 뭐 현금으로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뭐 고장 나오는데, 은행 다니던 사람이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와이프가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는데, 정말 제가 느꼈던 건요, 이거 되게 식상한 말이에요. 근데 식상하지만 제가 정말 깨달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하면 계속 쌓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쌓이는 게 어느 순간 뭐랄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회가 와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도 강의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분은 내 강의를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맥들도 있었어요. 그런 인맥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랑 친해져서 좀 내 강의 홍보를 부탁드려볼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했던 분들은 막상 내 강의를 홍보를 안 해줬어. 근데 정말 큰 카페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이분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났던 거지 내가 강의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났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그런 기회들이 온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점점 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너에게 주는 시련은 네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그 시련을 이기면 다음에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 들잖아요. 제가 요 전 강의도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사실 주눅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요 전전 강의 때가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모집이 매월 했었는데 잘 됐었고, 그래서 나 이제 강의가 좀 자리 잡았다. 나 이제 와이프한테 자신 있게 나 이 정도는 매달 벌어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저번 달에 모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자괴감이 들고, 내가 너무 가만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진짜 이게 아닌가? 막 이런 별별의 생각이 다 들고 주눅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그 시간을 견디고 또 지나니까 진짜 꿈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마감을 친 거거든요. 후랭이님이 정말 좋게 마감 치셨습니다 라고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의 첫 조기 마감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의에. 근데 그런 주눅 들었던 시기에 뭔가 고뇌하고 계속 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그 고비를 넘기니까 좋은 시기가 또 왔던 거고, 만약에 제가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죠. 그 한두 달 정도가 주눅 들었을 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서 완전히 접었다면 이렇게 마감 치는 행운도 없었겠죠, 사실은. 근데 그 시기를 그래도 그래도 계속 해야지, 내가 갈 길인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쌓이는 것들이요,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지내면 승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상사를 알게 되면 그 인적 네트워크가 날 끌어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쌓인 것들은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맞아요. 회사 나오면 내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 나를 끌어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전혀 끌어주지 못하고요, 거기서 배운 지식을 내 현업에
적용한다? 사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부르고 싸운 네트워크 뭐 이렇게 겪었던 시련들 이런 것들은 다 제 앞으로 쌓이는 것들이에요. 이제 바람의 색상이라고 하면 후랭이 TV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래도 조금은 제 얼굴을 아실 거고 그만큼 제 앞으로 쌓인 게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행 직원으로서 뭔가를 했으면 그냥 그거는 이대리로서 쌓인 거지 이진규로서 쌓인 건 아니거든요. 제 이름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처럼 뭐 꼭 7억이 돼야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 2, 3억 정도?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내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서 나는 당장 나와서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어. 그러면은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저는 나오셔도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1억 단위가 아니라 내 한 2, 3년 정도치 연봉만 미리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냈으면 전 그만두고 나오셔서 도전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레이님도 저도 퇴사를 해봐서 그리고 성공하시는데 후레이님도 물론 후레이님은 훨씬 더 저보다 빡시게 하십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셨죠 사실. 네. 정말 이름을 내시는 데까지. 네. 제가 이제 퇴사학교란 곳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낸 통계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퇴사를 해서 성공이라고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을 수준에 이르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2년 반이래요. 그래서 제가 2년에서 3년 정도의 연봉을 벌어두고 그만두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훨씬 더 열심히 하시면 후레이님처럼 1년 반 정도의 자리 잡으실 수도 있는 거고. 자리 못 잡았어요. 왜 이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고 내 편도 생겼고 나의 사람들도 생겼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준비가 되셨다면 과감하게 특히나 내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싱글이었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